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647번 남았습니다. 내 10살 생일날 이런 문장이 아래쪽 시야에서 호련히 떠올랐다. 아무리 눈을 깜빡이고 비벼봐도 그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즈키 생일 축하한다. 오늘은 우리 아들 좋아하는 생강돼지구이를 했어. 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갓 만든 요리를 식탁에 올렸다. 생강돼지구이와 감자 범벅, 육수 계란말이가 들어간 주먹밥. 나는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었다. 생강돼지구이와 삼삼하게 간이 된 감자 범벅, 커다란 주먹밥. 식사를 마쳤을 때 이변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렸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646번 남았습니다. 숫자가 하나 줄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니가 내 모습을 보더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니? 돼지구이가 별로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숫자가.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당시 10살이었던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집밥이라는 단어조차도 잘 와닿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근거 없는 자만심을 조금씩 의심하게 됐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645번 남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2,851번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1씩 줄어들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1씩. 식사가 아니라 간식이더라도, 예를 들어 핫케이크 믹스가루로 만든 머핀을 먹더라도 집밥으로 간주됐다.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 온종일 그 숫자가 보이는 건 아니었다. 수업 중이거나 방과 후 친구들과 놀 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오늘 저녁밥은 뭐지? 엄마가 해준 카레 요리를 먹고 싶은데 같은 생각을 할 때면 어김없이 그 숫자가 시야에 나타났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1,652번 남았습니다. 조림간장 냄새가 집 밖에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늘은 닭고기 조림이네? 난 카레가 더 좋은데. 카레는 지난번에 먹었잖니. 어머니의 핀잔에 나는 짜증이 월칵 솟아 어머니를 째려봤다. 맨날 카레 먹는 게 뭐가 어때서? 엄마, 내일은 카레 먹자. 고기 엄청 많이 넣어서. 언제 카레를 먹었는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문제는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었다.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별 감흥이 없는 음식이라도 일단 입에 넣었으면 한 번 먹은 것으로 친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생각이 짧았다. 어차피 횟수가 한정돼 있다면 조림보다는 날마다 카레 요리만 먹는 게 더 행복하겠구나 싶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손이나 씻고 와. 어머니는 책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투정 부리는 나에게 쌀쌀맞게 말했다. 나는 욕실로 가서 물 비누통에 펌프를 2번 눌렀다. 두 손에 거품이 보글보글 일자 머릿속에서 생각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오늘도 엄마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 앞으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겠지? 하루 3번씩 먹는다고 치면 이 횟수가 닿을 때까지 몇 년이나 걸릴까? 앞으로 1652번. 이게 몇 년이나 먹을 수 있는 횟수지? 어른이 될 때까진 먹을 수 있을까? 나는 방으로 들어가 최근에 산 전자계산기를 집요하게 두드리며 계산을 거듭해 봤다. 한 달에 3번 정도는 외식을 할 수 있다. 늦잠 자서 아침을 거르는 날도 있겠지. 맞다. 설날에는 할머니 댁에 가니까 어머니의 집밥과는 상관없으려나? 그리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 하지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급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경우를 고려하며 계산해 봤다. 하지만 아무리 되풀이해도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횟수가 0이 되고 말았다. 그걸 깨닫고 나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른이 되기 전에 집을 나가서 어머니의 집밥을 더는 먹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일까? 이 숫자는 그런 의미가 아닌 듯하다. 그럼 무슨 의미지?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1652번 남았습니다. 이 숫자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가즈키, 밥 먹어라. 복도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계산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주울 마음이 들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고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닭고기 조림과 시금치 무침, 모시조개 된장국이 차려져 있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내 앞에 밥그릇이 놓였다. 하얀 쌀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소한 향기와 김이 얼굴에 닿았다. 미안. 파 넣는 걸 깜빡했네. 어머니는 된장국에 넣을 파를 잘게 썰기 시작했다. 통통통. 경쾌한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식탁을 쳐다봤다. 내 몫의 조림엔 닭고기가 듬뿍 들어있는데 어머니의 조림엔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내일 카레 해줄게. 고기 잔뜩 넣어서. 통통통. 어머니의 등을 바라봤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많이 기다렸지? 어서 먹자. 어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된장국에 파를 넣은 다음 잘 먹겠습니다 하며 두 손을 모았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 한 입 가득 닭고기를 집어넣었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1651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좀 싱거웠나? 어머니가 우엉을 씹으며 내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똑같아. 늘 먹던 맛이야. 그래? 그럼 됐어. 어머니가 웃음을 비치자 나는 안도했다.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눴다. 나는 학교에서 피구를 한 이야기를, 어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수다 떤 이야기를 주로 했다. 건너편에 사는 누나가 입원했대. 왜? 교통사고.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였대. 너도 신호 꼭 지키도록 해. 그 누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대. 죽는다고?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갑자기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야. 잘 먹었어. 나는 빈 접시를 개수대에 두고 어머니가 뭐라 하기 전에 내 방으로 갔다. 바닥에 떨어진 계산기를 주워서 1651에 대한
계산을 여러 번 해봤다. 결과는 똑같았다. 이대로 매일 집밥을 먹으면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숫자가 0이 된다. 그럼 0이 뜻하는 것은?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뭐지? 이웃과 나는 확신에 가까운 하나의 가설에 이르게 되었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999번 남았습니다. 이 숫자가 0이 되면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가즈키, 저녁은? 친구랑 밖에서 먹었어. 오늘은 스키야키 할 거라고 아침에 말했잖니. 됐어. 먹고 왔다고 했잖아. 세 끼를 모두 집에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횟수가 다하기까지 겨우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13살이 된 나는 결국 어머니의 집밥을 입에 대지 않게 됐다. 숫자가 0이 되면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그러니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차려 먹거나 귀찮을 때는 컵라면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웠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동급생들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어울리며 대충 먹을 때도 많았다. 그런 것만 먹으면 몸이 상한다며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조차 몰래 개수통 거름망이나 화장실에 버리고 먹은 척하기도 했다. 먹는 척하느라 끼니 때는 방에 틀어박힌 채 부모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가즈키가 말이에요. 내가 해준 밥을 통 먹질 않아요. 도시락도 필요 없다고 하고. 반항기 아닌가?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가즈키도 어엿한 중학생이니 그럴 만도 하지 하며 웃어 넘겼다. 어머니는 어쩐지 마뜩 차는 얼굴로 그런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가 아주 서글프게 들렸다. 그런 게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다. 나도 실은 어머니가 해준 밥을 배불리 먹고 싶었다. 양파를 잔뜩 넣은 고기 감자조림, 시중에 파는 것보다 풍미가 깊은 카레 요리, 생강 돼지구이와 감자 범벅, 쿠키, 속을 너무 많이 채워 옆구리가 터진 주먹밥.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밥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줄어든다.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부모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른다. 그나저나 당신 요즘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턱선이 또렷해졌어. 아버지가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다이어트한 보람이 좀 있나? 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게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그 생각만 계속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집밥을 먹지 않은 이유, 어머니가 야윈 이유, 그게 아닌데.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눈앞에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보이는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아서 애써 피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누가 그걸 믿어줄까? 나는
이 숫자가 짓궂은 농담이기를 바란다. 바라왔다. 언제나, 언제나. 하지만 분명 숫자는 줄어들었잖아.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먹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든 질색하는 요리든 어머니가 망쳤다라며 쓴웃음을 지으며 내놓은 요리든 말이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요리를 단 한 입이라도 먹을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었잖아. 그렇다면 어머니와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멀리하자. 어머니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든 집에 오는 횟수를 줄이자. 숫자가 0이 되지 않는 한 어머니는 살아있다. 다이어트 효과라고 얼버무렸던 허약한 몸도 금세 좋아질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집밥을 입에 대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 아들 덕분에 오래 사시겠네, 우리 엄마. 저기 아들, 오늘 카레 요리를 할까 하는데 너도 쇠고기 카레 좋아하잖니? 안 먹어. 설령 어머니에게 저런 표정을 짓게 할지라도. 사 먹는 카레가 더 맛있어. 엄마 카레는 이제 안 먹어. 나는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된 지 5년이 지났다. 대학에 진학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취 생활을 하기로 했다. 자취를 해야만 하는 구실로 삼고자 일부러 집에서 먼 대학교에 들어갔다. 자립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단지 집에서 나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치는 일 자체를 줄여야 했다. 나는 좁은 자취방에 들어갈 만한 최소한의 짐만 골판지 상자에 담았다. 어머니가 짐을 챙기는 내 등 뒤에서 자꾸만 말을 걸었다. 그렇게 얇은 이불 하나만 챙겨서 되겠니? 수건도 더 필요하지 않겠어? 이것저것 걱정하는 어머니를 제지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였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낙천가의 나머지는 내 반항기가 슬슬 끝나려나 보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자꾸 그렇게 잔소리에 대면 괜히 더 반항하고 싶어진다고. 아버지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대한 모습으로 비쳤지만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처럼도 보여서 나는 괜히 부하가 치밀었다. 어머니는 쓸쓸히 웃으며 조용히 짐 꾸리는 일을 도왔다. 짐을 꾸리는 김에 방 청소도 했다. 덕분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것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게임기와 저장 데이터가 지워져 버린 게임 소프트, 평범해서 거들떠볼 것 없는 졸업 앨범, 어쩐지 버릴 수가 없었던 미니카. 그런 물건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이건 내가 생일 때 사줬던 거네 하며 옛 시절을 그리워했다. 졸업 앨범을 넘기며 열심히 내 모습을 찾기도 했다. 사진 속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잠시 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의 등이 저렇게 작았던가? 그릇, 옷, 컴퓨터, 책. 내용물 이름을 적은 짐 상자를 이사업체 직원들이 트럭에 실었다. 수납장과 책상을 옮기는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나에게 말했다. 가즈키, 아무래도 엄마도 좀... 나는 어머니의 눈빛과 목소리를 밀쳐내듯 말했다. 이사업체에서 다 해줄 테고 나머지 정리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괜히 따라올 것 없어. 어머니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 나에게 종이 가방을 건넸다. 나는 애써 관심 없는 척하며 가방 안을 힐끔 보았다.
어머니가 종종 내 도시락으로 쓰던 밀폐 용기가 들어 있었다. 가면서 먹으렴. 네가 아무것도 먹질 않으니.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나는 빼앗듯이 종이 가방을 받고 차에 올랐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는 차를 향해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다.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도중에 편의점 앞에서 차를 세우고 밀폐 용기를 열어봤다. 편의점에서 파는 주먹밥보다 더 커다란 주먹밥 2덩이가 랩에 쌓여 있었다. 주먹밥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것 같았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연어와 어머니의 특제 육수로 만든 계란말이겠지. 흐물흐물해진 김이 랩에 달라붙어 있었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싸준 그것을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렸다.